네, 그러면 이제 라만의 생성 원리도 알았고, 라만의 측정할 때 이제 작은 영역에서 측정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특히 작은 영역에서 측정한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라만 분석을 했을 때 내가 특정 결정 구조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결정 구조가 이 샘플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측정한 그 표면 전체 샘플이 있으면은 그 일부분의 크리스탈 스트러처인 것인 뿐이죠. 따라서 라만 분석을 수행했을 때 딱 표면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게 이걸 대표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다양한 점을 최소한 5개 정도 찍어보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평균값을 내든가 해야 되고, 이게 균이라면 이제 대표값을 써도 되겠죠. 이제 한 곳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라만 분석을 했으면은 이제 그래프를 읽어야겠죠.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만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렇게 픽이 떠요. 외부 넘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게 이 픽에 따른 이 픽이 대충 뭐인지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논문 보면 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대충 어떤 상을 합성했는지 알고 있으면은 논문 검색을 해서 그 상에 갖고 있는 라만 픽들을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다이아몬드는 1330에서, 실리콘은 520에서, 게르마늄은 300에서 뜬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라파이트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sp3 본드라고 알려져 있고, 그라파이트는 sp2 본드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랬을 때 sp3 본드와 sp2 본드의 바이브레이션이 당연히 다를 거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다를 거기 때문에 뜨는 픽이 다릅니다. 그래서 sp3 본드는 약 1300에서 뜨고 sp2 본드는 1500에서 떠요. 그러면 이러한 D밴드, G밴드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카본 내에 어떤 본드가 있는지 측정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D밴드를 다이아몬드 밴드라고도 하는데, 혹 어떤 논문에서는 디펙트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라파이트가 많아야 되는 상인데 그라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D밴드도 좀 떴다. 그러면은 그라파이트가 아니라 다른 그라파이트 군데군데 이제 디펙트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sp2 본드나 sp2 본드 대신 sp3 본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를 디펙트라고도 불러서 DG 밴드로 해가지고 카본의 디펙트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라파이트와 그라핀은 또 독특하게 다른데요. 같은 이제 G밴드가 있긴 한데 이 G밴드의 한 2배가 되는 G 프라임 밴드, 이걸 이제 2D 밴드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 G 프라임 밴드에 픽이 뜰 때 그라핀의 경우는 싱글 레이어이기 때문에 G밴드 대비 약 2배 정도의 픽이 뜨고요. 그라핀의 경우는, 그라파이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메인 G밴드보다 작게 뜹니다. 그럼 요 2D 밴드를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합성한 물질이 그라파이트인지 아니면 싱글 레이어 그래핀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2배가 아니고 약간 1대1이다 또는 약간 낮다, 근데 요거보단 크다, 그러면은 이제 멀티레이어 그래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본의 경우에는 D픽, G픽, 2D픽, D 플러스 G픽, 2D 프라임 픽,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DG 레이쇼를 실제 논문에 적용한 사례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뭇잎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쬐가지고 부분적으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래핀 회로를 형성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웨어러블하고 플렉서블한 일렉트로닉 서킷이다, 그리고 나뭇잎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일렉트로닉스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정말 그래핀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라만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픽과 G픽이 떴죠. 그리고 2D픽이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2D픽이 G픽의 2배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라파이트처럼 2D픽이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멀티레이어 그라핀이다. 그러면 G픽과 D픽, 여기도 D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펙트가 조금 있는 그런 그래핀이다. 그래핀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라만 분석이 굉장히 심플하고 비접촉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 분석을 수행할 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그래핀이 진짜 형성이 되느냐, 형성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전 레이저를 썼잖아요. 레이저라는 게 이제 연속 레이저가 아니라 이제 펄스 레이저였어요. 펨토세컨이라는 굉장히 짧은 펄스를 펨토초 동안만 레이저를 딱 쬐주는 그런 펄스 레이저였는데 그 펄스 레이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펨토초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한 1초에 한 500kHz를 반복할 수 있는 50만 번을 반복할 수 있는 1초에 50만 번의 레이저 펄스를 줄 수 있는 레이저인데 그걸 이제 2만 번까지만 주고 끊어봤어요. 그리고 라만을 찍어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아무런 픽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만 번까지 찍어봤어요. 0.1초 동안 레이저를 쬐는 거죠. 5만 번의 펄스를 줘봤더니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겼어요. 그래핀은 아닌데 뭔가 생겼죠. 이제 이걸 아모포스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죠. 이제 수치된 거예요. 차라고 하죠. 수치된 형태예요. 디펙트가 많은. 그런데 거기다가 2배로 더 쬐어요. 10만 번, 즉 0.2초 동안 레이저를 쬐어요. 그러니까 2D 밴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즉 점점점 그래핀이 돼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쬐면서 나무가 수치로 바뀌고 수치 더 나가서 그래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라만을 분석을 해가지고 증명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이러한 레이저 메커니즘이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것이다 라고까지 증명을 했어요. 보통 이제 그래피티제이션이라고 하죠. SP3본드를 갖는 숯이 SP2본드를 갖는 그라파이트로 바뀌기 위해서는 굉장한 액티베이션 배리어, 거의 6일렉트론볼트 이상의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야 됩니다. 저희가 SP3의 경우는 이제 숯도 있지만 SP3본드가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안정하죠. 그 안정한 이유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흑연이 더 안정해요. 다이아몬드보다. 서머다이너믹하게 에너지 중에는. 그런데도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 굉장히 안전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숯이 그라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정말 여기 가해진 거냐? 그러려면은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 가해진 거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온도가 굉장히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 타버려요. 나뭇잎이 다 타버려요. 근데 나뭇잎은 그래핀이 지나간 부분이 조금 타긴 했는데 완전히 불이 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 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포토 어시스티드 그래피티제이션이다. 그래서 레이저 빛이 에너지가 가면서 그게 이제 온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는 이제 어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다 멈추고 그 포토에 의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죠. 이런 숯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메타스테이블한 그런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델타 E 값이 낮아져서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는 온도에서도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었다. 그 델타 E가 낮아진 메타스테이블이 돼서 그런 메타스테이블로 점프 해가지고 SP2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했죠. 포토 어시스티드 그래피티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럼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단순히 라만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숯을 열 처리를 한 900도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2D 픽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숯을 열 처리하면은 2D 픽이 생기지 않네. 그래핀이 되지 않아. 절대 되지 않죠. 이게 왜냐면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를 조금 쬐봤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쬐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로 그래핀이 되겠지만 천천히 펄스를 굉장히 천천히 주어가지고 쬐면은 온도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메타스테이블한 상태만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쬐는 다음에 메타스테이블한 막 그런 상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수출을 어닐링한 그런 조건에서 똑같이 어닐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D 픽이 생기더라. 아,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는 한 900도의 낮은 160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그래핀이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레이저로 데미지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타스테이블한 스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었던 계기는 라만. 그리고 라만은 로컬 스트럭처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고 굉장히 비접촉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옥사이드에서 라만 분석은 어떤 데 활용될까요? 먼저 옥사이드에서 라만 분석을 활용하면은 본드 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름 나이오베이트에 이제 나노시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벌크 파우더와 나노시트 파우더의 그 라만 픽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알려진 게 이 700 가장 높은 픽 이 두 개, 이 776과 300 두 픽이 이제 바름 나이오베이트 형성하는 이제 MB5 본드의 스트레칭, 왔다 갔다 바이브레이션 하는 이 픽이 때문에 이 본드 때문에 나오는 픽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본드가 조금 시프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0 정도의 이제 MB5는 좀 MB5 결합이 짧은, 여기서 따지면은 이제 요거, 그리고 이런 짧은 결합에 의한 거였고, 롱 MB5 같은 경우는 좀 MB5 본드 길이가 긴 그 NBO 본드를 대표하는 건데, 짧은 거는 더 라만 시프트 값이 커졌고, 그리고 긴 거는 라만 시프트 값이 작아졌어요. 이제 이러한 시프트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본드 랭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식이 있거든요. 그 식을 이용해서 벌크 대비 나노 시트일 때 이 본드 랭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더불어 이제 제 이 바륨 나이오베이트의 나노 시트의 XRD 값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XRD 값은 알았지만 그 XRD P를 갖고 리펠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보통은 리펠트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샘플의 경우에는 나노시트이기 때문에 몰폴로지 때문에 이렇게 001 쪽의 방향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오고 나머지 픽은 샤프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브로드하고 어떤 픽은 브로드하고 어떤 픽이 샤프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리펠트를 할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수식 같은 걸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때 이제 MB5 본드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옵티마이저 할 때 MB5 본드 값을 넣어주고, 라만을 통해서 이런 건 넣어주고 이제 리펠트를 하니까 좀 더 리펠트를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BC 알파벳 그리고 감마, 헥사고날이니까 감마만 있으면 되죠.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C축으로 나노시트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라만과 XRD를 통해서 ABC와 각도를 다 구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DFT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다 알고 재료 정보를 다 아니까 그것을 이제 DFT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나노시트일 때는 이제 밴드갭이 2.5V 정도 됐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벌크의 경우에는 밴드갭이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실제 UV-BIS를 찍어보면은 벌크와 나노시트의 그 흡수 능력이 달라지고, 특히 밴드갭이 벌크의 경우가 이제 더 적은 파장이면 파장이 작다는 거는 밴드갭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나노시트보다 벌크가 더 큰 밴드갭을 갖게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결정 구조 분석이 정확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시트가 합성될 때 왜 이렇게 MBO가 벌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광흡수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옥사이드 물질에서 라만 분석을 활용하면 이렇게 상의 차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더, 디스오더, 스트럭처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LMNO라는 그 5V 고전압 양극 물질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근데 LMNO는 두 가지 상이 존재해요. 오더드 페이즈와 디스오더드 페이즈가 존재합니다. 오더드 페이즈는 뭐냐면 니켈과 망간이 각각 그 사이트에 따로따로 있는 거고, 디스오더는 니켈, 망간이 랜덤으로 있는 거예요. 디스오더가 리튬 이온 저장 능력이 이론적인 캐패시티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디스오더를 이제 이론적이 아니라 이제 캐패시티를 저장하는 게 실제적인 이제 용량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디스오더 페이지를 만들기 선호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디스오더든 오더든 굉장히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XRD로는, 단순한 XRD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정보가 이제 오더나 이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XRD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은 이 오더와 디스오더를 상이 정말 어떤 상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리펠트를 해야 돼요. 리펠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급 기술이고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분석할 때마다 리펠트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대신에 만약에 라만을 쓴다. 그러면은 딱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자, 이 디스오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라만 픽이 이렇게 뭉개져 있어요. 디스오더기 때문에. 근데 오더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딱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퍼레이트 됐으면은 오더 픽이 형성됐구나. 뭉쳐 있으면 디스오더 픽이 형성됐구나. 디스오더 페이지가 형성됐구나 라고 딱 판단할 수 있죠. 그럼 XRD보다 오히려 시간도 짧게 걸리면서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XRD, 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그 문헌을 찾아보실 때 내가 합성을 했는데 얘를 무슨 분석으로 이 페이지를 알아낼 거냐. 대부분 XRD겠죠. 그런데 이렇게 라만을 써도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분석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위한 재료 분석 세 번째로 라만 분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XRD가 벌크 크리스탈 스트럭처고 TM이 나노 스케일에서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한다면 라만은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만 시그널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만도 그렇고 XPS도 그렇고 이제 모든 분광학의 기초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그것이 익사이션 되고 에미션 되면서 그때 이제 특수한 결합이 존재했을 때 그 결합 에너지만큼의 차이가 생성되고 그 차이를 읽으면서 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라만 시그널의 경우에는 IR이나 비저블 라이트의 레이저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이 결합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그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결합 에너지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를 갖는 차이를 나타내는 시그널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걸 라만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 라만 시그널은 보통 이렇게 입사하는 빛의 한 1%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 1%를 이렇게 잘 틱틱팅 해가지고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만 시프트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는 웨이브 넘버, 그 람다분의 1 파장의 역수인 웨이브 넘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라만은 굉장히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만을 찍을 때 보면 되게 측정이 단순합니다. 샘플을 현미경에 놓고 현미경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내가 이 영역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거기에 나온 디텍트 되는 시그널을 이렇게 인텐시티에 따라서 웨이브 넘버에 따라서 즉 파장의 역수죠. 파장에 따라서 읽는 거거든요. 따라서 스케일이 거의 10마이크로미터 되게 작은 스케일로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PS 비드의 파장과 칼슘 설페이트 파장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요 다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 스캔을 할 때 여기에는 요 픽이 많고 여기에는 요 픽이 많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핑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2D 픽이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 픽을 이용해 가지고 이 2D 픽이 있는 곳은 초록색, 없는 곳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카파 위에 그래핀이 있었을 때 그래핀의 형상을 이렇게 마이크로 크기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